백인 올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80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기 전에 일단 주중에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수원 삼성 대 제주의 경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보면서도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냐? 저도 심판 자격증이 있지만 일단 심판 판정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드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경기도 수원 삼성이 2부 리그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한 팀인데 제주랑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차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 결정력이 개차반이더라고요. 또한 수원 삼성의 이기재 선수의 크로스는 거의 아무나 받아라 크로스 수준으로 정확도가 너무 없었죠. 물론 날씨가 추워서 땅에 축구화가 잘 안 박혀서 그랬다고 인터뷰를 하셨던데, 어쨌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한 크로스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측 측면 수비 이건희 선수도 이날따라 유독 눈에 띄게 못했고, 그리고 여기에 정점을 찍어준 골키퍼 김민준 선수가 경기가 시작되고 수비가 백패스만 줬다 하면 걷어차는데 죄다 아웃을 시켰죠. 그러면서 불안불안한 장면을 연출을 하더니 결국에 제주의 유인수 선수를 향한 플라잉 니킥, UFC에서도 가끔 나오는 어려운 기술을 완벽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유리 조나탄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0대1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수원 삼성 홈팬들의 응원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물론 2차전이 있긴 하지만 제주 원정이라는 점에서 과연 수원 삼성이 승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 토토 승무패 80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화면에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 최종 픽 영상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 한 달에 4,990원, 담배 한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최종 픽 영상 중간에 광고도 없고, 화면에 최종 픽 이미지를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니까 편하게 모든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차도 배팅맨의 재밌고 날카로운 최종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사스올로 대 피오렌티나. 자, 썸네일에서 보셨던 대로 저는 이 경기 피오렌티나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로 이번 시즌 1승도 없는 원정팀 피오렌티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경기로, 주전 스쿼드에 모이스킨도 있고 골키퍼가 맨유 출신인 데야 선수인데 왜 이렇게 개죽을 쓰고 있는 거지? 심지어 11월에 파울로 바놀리 감독을 새롭게 선임을 하면서 감독까지 바꿨는데 아직도 1승이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바놀리 감독의 경우 철저한 3-5-2 전술 빠돌입니다. 수비 밸런스와 측면 윙백의 기동력을 중시를 하는데, 문제는 현재 피오렌티나 스쿼드는 이전 감독 체제에 특화된 윙어 자원들이 많죠. 공격 성향이 강한 윙어들을 억지로 윙백으로 내리거나 투톱 자리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수비 가담은 안 되고 공격에서는 동선이 꼬이고 있는 거죠. 확실히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놀리 감독 전술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윙백이 높게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3백 양옆 공간이 넓어지죠. 근데 사스올로의 경우는 역습을 잘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발이 느린 피오렌티나 수비진들이 커버를 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 주전 수비 자원인 폰그라치치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놀리 감독이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하라고 개쌍욕을 질러대는 스타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실력은 안 되는데 마음만 급해져서 파울로 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바놀리 감독 부임 이후에 피오렌티나의 경고 및 파울 수치가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소올로 승으로 그냥 선택을 하면 되느냐? 저는 사소올로의 승만 선택하기에는 불안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의 뒷공간을 파고들 벨라르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힘이 좀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원정팀 피오렌티나의 경우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가 4번이 있었는데 4번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벨라르디 선수의 결장과 배당적인 측면에서 무승부를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소올로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본머스 대 첼시.
자, 홈팀 본머스의 경우는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PPDA 수치가 굉장히 높은 팀이죠. 한마디로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면서 상대팀의 실수를 이끌어내는 팀이고, 원정팀 첼시의 경우는 후방부터 짧게 짧게 풀어나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본머스의 강한 전방 압박에 수비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리즈 대 첼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첼시가 수비 쪽에서 비용신짓을 하면서 실점했던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주중에 첼시가 리즈한테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체력 안배를 위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했던 게 패착으로 보이고, 특히 첼시에서 건강한 햄스트링만 있다면 월드 클래스인 리스 제임스 선수는 출전도 안 했던 경기였죠. 주말 본모스전을 위해 체력 안배를 해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중 리즈와의 경기에서 패배는 잊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본머스의 경우가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1무 4패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세멘요 선수에게 공격이 집중되다 보니까 공격 루트가 단순해진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중 에버턴과의 경기에서도 세멘요 선수는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머스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타일러 아담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첼시의 2선 자원들을 방어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전방 압박의 선봉 대장급으로 활동량이 미친 라이언 크리스티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 불가, 한 방에 상대편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롱패스가 좋은 루이스 쿡 선수도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테방과 주앙 페드로 네토에 이어 콜 팔모 선수까지 돌아온 첼시를 상대로 이변을 일으키기란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본머스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에버턴 대 노팅엄. 자, 이 경기는 딱 보자마자 이 경기 더럽게 재미없겠다, 골 더럽게 안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든 경기로,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는 팀들이죠. 일단 에버턴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본머스 원정에서 점유율은 내줬지만 역시나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과 수비수들의 몸빵으로 잘 막아냈고, 잭 그릴리시 선수의 수비 맞고 들어가는 개뽀록 역습 한 골로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션다이치 감독의 노팅엄도 주중에 승리를 했지만 울버햄튼 원정에서 단 1득점만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단 1승도 없는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득점이 좀 너무 적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 팀을 생각해 볼 때 점유율이 상대팀보다 낮을 때 자기들이 원래 하던 플레이가 잘 나오는데, 이번 시즌 에버턴의 점유율이 노팅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홈팀 에버턴이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본 수치이기 때문에 션다이치 감독 부임 이유는 확실히 점유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노팅엄이 에버턴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게 된다면 오히려 노팅엄도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팅엄의 경우는 크로스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기록 중인 만큼 크로스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에버턴의 경우는 공중볼 경합 승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기록 중인 팀이기 때문에 커팅 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를 기준으로 에버턴이 세트피스 대갈박 한 방이나 잭 그릴리시 선수의 골 결정력 한 방으로 승리까지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에버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맨시티 대 썬더랜드. 자, 홈팀 맨시티의 공격력은 확실히 월드 클래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홀란드를 필두로 제레미 도쿠, 필립 포덴, 라이안 셰르키, 오마르 마르무시까지 막강한 공격 자원들이 많은데, 최근의 문제는 수비죠. 주중 풀럼과의 리그 경기에서 4골이나 먹혔습니다. 후반 막판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던 경기라고 보여요. 그리고 원정팀 썬더랜드는 승격팀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중 리버풀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하고 왔습니다. 리버풀의 파상 공세를 몸빵으로 막아내고 승점 1점을 따냈기 때문에 선수들의 사기는 높아졌겠지만, 사실상 이번 시즌 리버풀이 한참 강할 때랑은 차원이 다른 고자의 득점력과 병신 같은 수비를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썬더랜드의 무승부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맨시티의 주중 경기보다 하루 늦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맨시티보다 확실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썬더랜드의 정신적 지주인 주장 그라니트 자카 선수가 확실히 나이가 있는 노장축에 속하기 때문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뛰고 3일 만에 또 경기를 치른다는 건 확실히 부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 경기는 맨시티가 홈에서 점유율 거의 7, 80% 이상 가져가면서 가둬놓고 펼 경기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상대 박스 내 터치 횟수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맨시티이기 때문에 화력 좋은 맨시티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썬더랜드의 몸빵도 주중 경기를 치르고 체력이 빠진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뚫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뉴캐슬 대 번리. 자, 이 경기의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80회 차 투표율 1위 경기로 뉴캐슬의 승리에 88%가 몰려 있는 상황이죠.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도 홈팀인 뉴캐슬의 승리가 기본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뉴캐슬의 경우가 은근히 공격이 안 풀릴 때는 더럽게 안 풀리는 경기가 가끔 나올 때가 있고, 분명히 뉴캐슬이 점유율을 가지고 몰아놓고 팰 텐데, 번리의 경우가 롱패스 횟수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인데 뉴캐슬이 롱볼 패스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공동 3위를 기록 중이다라는 점에서 롱볼 한 방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번리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다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로 연패를 끊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즌 기록을 볼 때 번리가 크로스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로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허용하는 팀인데, 뉴캐슬의 경우는 이번 시즌 크로스 횟수가 공동 3위로 크로스가 많은 팀이고, 크로스 후에는 닉 볼테마드의 대갈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최근 하비 반스의 번뜩이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에서 저는 무승부는 제외하고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토트넘 대 브랜드포. 자, 홈팀 토트넘의 경우는 리그 5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똥을 싸고 있는 중이고, 무엇보다도 감독과의 불화설도 나왔다가 지들끼리 뭐 경기 끝나고 말싸움하고 있고 팀 분위기가 개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나마 로메로 선수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복귀를 하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무승부를 기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긴 했는데, 과연 지금의 경기력으로 브랜드포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기대 득점 값에서 토트넘은 15.54점, 브랜드포는 25.82점으로 거의 10점 차이의 기대 득점 값 차이가 나고 있고, 브랜드포의 경우는 주중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이고르 티아고, 주전 미드필더인 조단 앤더슨, 주전 수비자원인 나단 콜리스 선수를 후반전 30분 정도만 뛰었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에이스 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홈팀 토트넘의 경우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롱볼로 전방에 볼을 우겨넣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브랜드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이 낮고 전방 압박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후방에서 버티고 있다가 롱볼로 토트넘을 괴롭힐 것으로 보이고,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 축에 속하지만 브랜드포는 세트피스 실점을 잘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공격에서의 마무리 한 방이 승패를 가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승패를 가른다면 13경기에서 11골을 득점하고 있는 브랜드포의 이고르 티아고 선수를 믿고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인테르 대 꼬모 1907. 자, 이 경기의 경우는 당연히 인테르의 승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주중에 꼬모 1907이라는 팀이 어떤 팀이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굉장히 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꼬모 1907에 주도하는 축구를 이식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중시하지만 상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강팀인 인테르라고 하더라도 꼬모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경기 운영 능력이라면 무승부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꼬모 1907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니코파스라는 확실한 에이스의 존재감이 크고, 이번 시즌 꼬모의 상승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온 니코파스 선수인데,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면서 질 좋은 패스와 경기 조율로 팀 공격의 퀄리티를 한 단계 높였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최전방에서 아나스타시오스 도우비카스가 확실한 득점원 역할을 해주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고, 리버풀과 비아레알을 거친 수비수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까지 뭐 아직까지 득점은 없지만 알바로 모라타 같은 선수도 있고, 이런 베테랑이 있다라는 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죠. 또한 이번 시즌 꼬모 1907이 원정에서 실점이 단 4실점으로 AS 로마와 AC 밀란 다음으로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인테르의 승리는 당연히 가져가야겠지만, 꼬모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연승이 끊어질 타이밍, 그리고 꼬모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인테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엘라스 대 아탈란타. 자, 이 경기는 엘라스가 무승부를 할 수 있냐 없냐의 경기로 보이는데, 최근 아탈란타가 득점력을 되찾았다라는 측면에서 엘라스의 패배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아탈란타가 주중에 FA컵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홈 경기였고, 제노아에서 일찌감치 퇴장자가 나왔던 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경기 감각을 살리고 4대0 대승까지 하면서 선수들의 득점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던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엘라스가 현재 이번 시즌 최다
14연패로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로 부러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지만 공격력이 살아난 아탈란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엘라스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크레모네스 대 US 레체. 자, 이 경기의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제이미 바디 발로 홈팀 크레모네세의 승무 쪽에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US 레체도 크레모네세를 상대로 한 방 꽂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크레모네세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세리에에서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US 레체의 한 방 일격을 당할 확률도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크레모네세의 승리를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게 크레모네세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세리에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세트피스에 특화되어 있는 팀인데 US 레체의 경우는 세트피스 실점이 세리에에서 공동 4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US 레체가 우세하다라는 점에서 상성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는 크레모네세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브라이턴 대 웨스트햄. 자, 홈팀 브라이턴의 경우는 이번 홈 경기에서 점유율을 웨스트햄보다 높게 가져갈 확률이 크고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수비 라인까지 많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대팀의 웨스트햄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대팀의 점유율을 내주고 선수비 후역습을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수비 뒷공간이 패스 한 방에 개털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득점력적인 측면에서는 브라이턴이 앞서는 건 사실이긴 한데 브라이턴은 가둬놓고 패기, 웨스트햄은 맞다가 한 방 까기 이런 상성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때 해볼 만한 경기다라는 생각인데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브라이턴의 승리에 80% 가까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브라이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1번 경기 칼리아리 대 AS 로마. 자, 이번 시즌 현재 성적으로만 봐도 4위를 기록 중인 AS 로마와 15위의 칼리아리의 경기로 체급이 어느 정도 많이 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팀 칼리아리의 경우가 이번 시즌 크로스 허용 횟수가 세리에에서 공동 5위를 기록 중인데 AS 로마의 경우는 크로스 횟수가 공동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AS 로마의 크로스에 칼리아리가 정신을 못 차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뭔가 이변이 나오기 위해서는 AS 로마가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 실점이 세리에 1위이기 때문에 칼리아리가 카운터어택 득점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운터어택 득점이 별로 없는 팀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골 기대값 같은 기본적인 기록들이 AS 로마가 우세하고 칼리아리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세리에 3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 공동 2위인 팀이기 때문에 AS 로마가 원정에서 점유율을 가지고 패다 보면 칼리아리가 쓰러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AS 로마가 정배당을 5번 받았었는데 5번 모두 승리를 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고 저는 칼리아리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80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